안녕하세요. 프리뷰는 팀장입니다. 11월 29일 국내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농구 한 경기, 그 다음에 남자 배구 한 경기, 여자 배구 한 경기 이렇게 있습니다. 고양 캐롯과 SK와의 경기입니다. 참 어제 경기 너무 아쉬웠죠. 축구 참 응원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쉬웠네요. 그 여운이 아직도 있어요. 여운이 아직도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원들끼리 다 그 얘기 하는데 권창훈이를 왜 선발로 썼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. 뭐 사견이었습니다. 프리뷰엔과 전혀 상관없는 사견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캐롯과 SK와의 경기입니다. 캐롯은 11월 25일 날 경기, 안양 KGC와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네요. 토, 일, 월, 3일, 3일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경기인데, 이 캐롯 경기는 항상 이 경기 스케줄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. 캐롯이 이 주전 의존도가 좀 높은 팀들 중에 한 팀이에요. 그래서 주전들이 최근 얼마나 뛰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얼마 만에 경기를 하는지를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팀입니다. 현재 뭐 캐롯은 보시면 84점, 79점이 오버롤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득점도 한 4, 5점 줄었고요. 실점도 한 4, 5점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 원래는 항상 잘 나가던 팀이었는데 최근 5경기 3승 2패. 그죠? 3승 2패를 하였고 최근 이 저득점 경기가 조금 많이 눈에 띄죠. 저득점 경기를 하면은 캐롯에게 불리합니다. 캐롯은 빠른 트랜지션, 그 다음에 외곽 3점, 이게 장점인데 빠른 트랜지션과 외곽 3점이 들어가면은 스코어가 당연히 오버가 날 수밖에 없어요. 다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득점이 저득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캐롯의 흐름은 캐롯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. 뭐 체력적인 문제든 뭐 전술적인 문제든 뭐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캐롯이 지금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거. 다행히 전성현의 슛감은 뭐 그냥 한 3% 정도 떨어진 모습인데 꾸준하고요. 최근 이정현의 슛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전성현이랑 이정현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던지고 있으며 뭐 디드릭 로슨마저도 최근 경기 5.4개 던지는데 40%, 상당히 좋은 3점감. 역시 캐롯은 3점이 얘들의 생명이죠. 대신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조금 떨어지고 페인트 존 실점이 많다라는 거. 로슨이 외곽에서 평균 4.4개의 3점을 던지는데 페인트 존 득점이 많을 수가 없죠. 이게 현재 고양 캐롯의 주소이고 최근 3점 슛감 36%,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네요. 오버롤이 37, 그 다음에 최근 5경기가 36, 그죠? 1% 정도 떨어지고.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직전 안양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였죠. 아쉽게 패했는데 일단 뭐 백투백 경기였기 때문에 4쿼터부터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었고, 그 다음에 SK 역시 빠른 트랜지션을 하는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수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빠른 트랜지션 농구를 하기도 그렇고, 그런 문제가 좀 있죠. 일반적으로 속공이 4.3개인데 리그 평균이 6개죠. 많이 달리는 그런 농구를 하고 있고. 하지만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최준용이 가세하면서 어떤 공격의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최준용 같은 경우는
뭐 내외각을 넘나드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, 내외각을 넘나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롯이 최준용을 막을 수 있는 유닛이, 마땅한 유닛이 없어요. 최준용이 뭐 프론트 코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백코트에 나가서 3점도 던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오늘 캐롯이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할 것 같습니다. 최준용이 지금 3경기 나와서 18.7점 득점하고 있고, 그다음에 최성원 역시 가세하면서 9.3점 득점하고 있고, 그러니까 지금 공격의 루트가 뭐 최성원의 외곽, 그다음에 최준용의 뭐 저기 뭐야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 모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뭐 원희야 뭐 워낙 잘하는 선수고, 그죠? 원희야 워낙 잘하는 선수고, 그 다음에 김선영의 슛감도 최근 좋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3.2개 던지는데 37.5%, 최종 42%.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의 폼을 거의 80에서 90% 정도는 회복한 것 같아요. 거의 80에서 90%는 회복이 되었다. 이제 안영준만 오면은 뭐 완전체가 되는 그런 SK다. 근데 일단은 최준영이 가세하면서 확실히 공격에서의 어떠한 루트가 매우 좋아졌다라는 거. 그러면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저는 전성현과 그 다음에 어디 갔니? 오재현. 전성현과 오재현의 대결이라고 봅니다. 일단 캐롯은요, 모든 득점의 중심에는 전성현이 있습니다. 전성현이 공을 가지고 뭐 뿌려주면서 동료들의 어떤 뭐 득점을 봐준다던가, 아니면 뭐 스페이스가 나면 전성현이 3점을 던지거나, 아니면 뭐 스크린을 받아서 3점을 던지거나, 아니면은 뭐 돌파를 하거나, 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다양한 득점 루트가 생기게 되는데,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하지 않을까요? 오재현이가 전성현을 오늘 완전 타이트 마크 할 것 같습니다. 전성현이 그 타이트한 마크를 얼만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, 1라운드에서는 전성현과 오재현의 맞대결은 3분밖에 없었어요. 오재현이 3분밖에 못 뛰고, 그다음에 뭐 1라운드에서는 당연히 SK인 최준영이 없었고,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캐롯이 102대 92로 승리하였는데, 오늘 경기는 일단 SK에는 전성형을 마크할 수 있는 유닛인 오재현이 있다. 그리고 고양 캐롯에는 최준용을 마크할 수 있는 유닛이 없다. 이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3, 4번 포지션에서 항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캐롯이 오늘 경기에서 그 약점이 도드라질 것 같고, 일단 뭐 원희와 로슨의 대결에서도 골 밑에서는 확실히 원희가 앞서는 모습이고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캐롯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캐롯이 승리하려면 3점이 50% 이상 터져야 됩니다. 50%가 넘어야 돼요.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? 50% 이상 터지면 솔직히 어느 팀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6%인데, 그리고 SK의 백코트가 3점을 조금 맞긴 맞는 편이네요. 좀 많이 맞는 편이네요. 조금 많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50%안 맞잖아요. 36%딱 평균 요만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캐롯이 딱 36% 정도의 적중률을 오늘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된다면 캐롯이 오늘 경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. 그리고 일단 캐롯은 3점과 빠른 트랜지션, 즉 SK 수비가 셋업 되기 전에 공격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빠른 템포의 농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득점 봅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K의 수비가 셋업이 된 상황에서는 힘들어요. 캐롯이 득점을 하기가. 셋업이 되면은 일단은 뭐
누구야, 오재현이가 전석현 맡을 거고, 그 다음에 원희가 저기 뭐 페인트 존에 버티고 있고, 로스 힘들어요, 힘들어. 예. 그래서 제가 에스케로 감독이라면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빠른 A 패스를 통해서 SK의 수비가 셋업이 되기 전에 공격을 하는 게 캐롯에겐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SK야 워낙 그런 거 잘 하니까 그래서 이 경기 다득점 예상합니다. 그래서 SK 승 다득점 예상합니다. 쫄리시는 분은 SK 프랜승. 저도 쫄립니다. 그래서 SK 프랜승.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입니다. 삼성화재는 김정호랑 그 다음에 양희준이 KB에서 오면서 상당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.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트레이드는 후인정 감독이 그냥 퍼주는 트레이드 같아요. 왜 이걸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김정호 양희준이랑 걔 누구야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하여튼 걔랑 이게 참. 하여튼 삼성화재가 확실히 득을 많이 본 트레이드죠. 그래서 김정호가 가세하면서 일단 삼성화재 리시브가 안정화가 되었어요. 뭐 많이 안정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안정화가 되었고, 지난 시즌부터 삼성화재의 약점은 리시브였습니다. 그런데 그 리시브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리시브가 제대로 되니까 양희준이 중앙 공격 종종 하고, 중앙이 뚫리니까 이크바이리가 또 살아나고, 뭐 이러한 어떤 순기능의 역할을 지금 삼성화재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팀이 뭐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화재가 뭐 이렇게 뭐 매경기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패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스가 무릎이 좀 안 좋아요. 무릎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KB와의 경기에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, 역시 이 팀 역시 신영석, 뭐 한국전력이 잘 나갈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영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일단 중앙 라인이 무조건 뚫려야 돼요. 중앙이 뚫려야지만 외곽이 삽니다. 그건 뭐 진리입니다. 중앙에서 신영석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서 뭐 박철우나 뭐 서재덕이나 그 다음에 타이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. 맘먹고 3인 블로커가 뭐 타이스 앞에 뜨면은 타이스도 득점 내기가 쉽지 않아요. 중앙이라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커가 찢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재덕이 리시브를 하고 있는데 서재덕이 리시브를 하면서 공격 성공률이 좀 줄어들었어요. 하지만 최근 박철우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박철우 경기 체력이 안 올라와가지고 풀타임을 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 보니까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전력 또한 뭐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, 이 경기가 보니까 한국전력이 많이 정배더라고요. 뭐 1.3인가?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. 그 정도는 아니다. 제가 봤을 때 한 1.6 정도가 맞는데 삼성화재가 김정호랑 양희준이 트레이드가 되기 전에 어떠한 전력이라면 1.34가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최소 4세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. 최소 4세트까지는 가고, 한국전력도 리시브가 그렇게 썩 좋은 팀이 아니에요. 서재덕이가 확실히 제폼은 아닌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삼성화재랑 한국전력이 리시브가 꼴찌에서 1, 2등입니다.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한 번에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화재도 최소한 한두 세트,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한국전력의 승은 보겠지만 저는 오버까지 예상을 합니다.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. 흥국생명과 제스칼텍스. 흥국생명이 이긴다에 저의 직장을 걸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데
흥국생명이 당연히 이기겠죠. 예, 흥국생명이 이기겠고, 뭐 흥국생명 얘기는 뭐안 하겠습니다.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. 얘네들은. 예, 뭐 옐레나 잘하고 김연경 잘하고 있고, 뭐 굳이 변수라면은 리시브인데 GS 칼텍스 서브가 너무 밋밋해요. 너무 약해요. 리그에서 꼴찌입니다. 서브. 예. 아무리 김연이랑 그다음에 누구냐 김다 누구냐 이름을 까먹었네.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. 아, 김다은. 예. 아무리 김미영과 김다은의 리시브가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GS 칼텍스의 서브 라인이라면 충분히 리시브 가능하고, 최근 모마의 서브도 뭐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. 예, 그냥 빠를 뿐입니다. 예, 빠르지 묵직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흥국생명이 리시브에서 고전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뭐 굳이 변수라면 김다솔 세타 같은 경우, 예, 굳이 변수라면 김다솔 세타인데, 뭐, 뭐 김다솔이 그지같이 올려도, 예, 김연경이랑 옐레나가 너무 잘 때려주니까, 예, 큰 변수가 없을 것 같고,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가 직전 경기 전까지만 해도 모마가 괜찮았거든요. 근데 모마의 공격 성공률이 너무 떨어져요. 안 그래도 강소희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, 강소희가 출장도 못했다가 이제 출장하면서, 예, 공격 성공률 23% 보이고 있는데, 모마의 도공전 직전 경기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24%였어. 24%. 그리고 때리는 족족히 다 걸려. 그러면 GS 칼텍스의 강점은요, 윙이었어요. 모마랑 강소희. 그 다음에 빠른 윙에서의 어떠한 공격이 장점이었는데, 일단 리시브가 잘 되지도 않으니까 빠르지도 않고, 공격 성공률마저 이렇게 낮다면은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GS 칼텍스는 한 세트 가져가기 힘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. 유서연이 잘해주고는 있지만, 솔직히 유서연 혼자 가지고는 GS 칼텍스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흥국생명이, 예, 저득점 상황에서, 예, 전 3대0 봅니다. 3대0, 3대1도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. 3대0 봅니다.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들어오시면, 회원 가입해 주시고, 그 다음에 투데이 눌러 주시면 이렇게 축구, 야구, 농구, 배구가 있습니다. 이 프리뷰 딱지 붙어 있는 거는 과금 없이, 예, 누구나 프리뷰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, 예, 많은 이용 바라고, 많은 방문 바랍니다. 이렇게 프리뷰 딱지 보이는 거 있죠? 예, 과금 없이 누구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하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.